지금부터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울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윤아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료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이 있겠으며, 김희섭 의원, 조규화 의원의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 모든 분들께 수성구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용기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찾아 여러분들의 실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휴가 기간인 무더위 속에서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동료 의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45회 제1차 본회의와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의류와 플라스틱 과잉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자연과 함께 하는 수성구라는 제목으로 과잉 생산되는 의류와 플라스틱 문제와 약간의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함께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적극 이용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가게들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 이후 도시락 배달이 많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자활센터나 시니어 클럽 등을 통해 다회용 용기를 세척하는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중구에 이러한 업체가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러한 업체가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진태 의원님은 제243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심코 쓰다버린 마스크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스크의 주재료인 폴리프로펠린이 땅속에서 미생물을 통해 완전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유팩은 5년, 나무젓가락은 20년입니다. 만약 마스크 1톤을 소각한다면 페트병보다 3배가 넘는 약 3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황사현상 등으로 마스크는 평생 우리와 함께 해야 할 필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두현 전 의원님은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수성구 관내의 현수막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년 수거되고 있는 2만 개 이상의 현수막을 수성구를 비롯한 관내의 공공기관에서는 생분해 현수막으로 제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작년 7월부터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관공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은 옥수수 전분과 사탕수수에서 씨를 뽑아 원단을 만들어 매립 시 6개월 내에 모두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작 시에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기존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종숙 전 의원님 또한 제246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일상의 배달 문화가 증가된 배경과 이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대량 소비의 문제점과 재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2021년 한 해에만 저와 함께 많은 동료 의원들이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후 변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재단에 따르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1년에 약 2만 8천 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지금 바로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를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고등학생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화 중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해결책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를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해야만 합니다. 이제 2022년도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4명의 의원이 발언한 5번의 5분 발언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웠는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는지, 실제로 올해부터 혹은 내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희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님께서 이 시대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구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또 과제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완전히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호모사피엔스가 우리가 인류가 탄생해서 나온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로 보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농업혁명이 가능하고부터 인류는 본궤도에 서게 됐습니다. 농업혁명이라는 게 기후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후변화에서 가장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전해지고 있다.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인류는 농사를 짓기 어렵다. 그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이 닥치면은 인류가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지구촌 어디에선가 모두가 다 우려하고, 또 오늘 김희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그 질문에 공감을 하고 실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또 비용과 또 수행의 문제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여기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샵 5개를 선정을 해서 곧 9월 달에 현판식을 좀 하고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용기 세척 문제, 이것도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반 민간인으로서는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 이제 내내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국비가 내내 만약에 4시가 안 되면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자활센터하고 행복나눔가하고 협조를 해서 이게 세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특히 우리 복지관 또 우리 구에 있는 여러 카페 이런 데서 다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구와 우리 구 산하기관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홍보를 해도 이게 특단에 이렇게 버려서 따로 이렇게 하기가 이 문화 정착이 굉장히 좀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서 우리 그 직원분들부터 따로 좀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분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비용의 문제인데 초기에 생분해 현수막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서 그것을 뭐 아직까지는 요즘에 와서는 그 생분해 현수막이 인쇄 같은 것도 좀 잘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인쇄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좀 회피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안 쓰고 우리 일부 부서에서는 현수막을 일종의 약품을 첨가해서 땅속에 묻으면은 빨리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썼는데 다는 우리 부서에서 못하고, 근데 그것도 지금도 아직까지 인쇄가 잘 안 되고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쓰는 것들도 좀 회피를 하고 또 명확하게 색깔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점차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특히 이 분야는 뭐 실천하기가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수병을 위시해서 접근하기가 좋은데 현재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900명 정도 시켰는데 올해는 한 1200명 정도 저희들이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폐 건전지, 뭐 종이팩, 아이스팩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 지금 우리 그 수거함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교환권을 줍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 1kg 우리가 수거를 하면은 종양 봉투 10리터 하나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아파트에서는 다 따로 거기 해버리고 또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실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과 우리의 의지와 인식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여성실천연대에서 자원 재활용과 이런 페트병, 그다음에 과대 포장 부분에 대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일단의 주민단체로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정책에 동참을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달성도를 이렇게 매년 점검해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의 사용 패턴의 전환, 그 부분에서 특히 전기차 사용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기차 현재 충전소가 한 1140대 정도 우리 수성구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늘려가서 전기차 사용 환경을 좀 만들고 집에서의 어떤 에너지 전략, 절제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과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제 상품의 과대
상품이 넘쳐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자원 재활용과 또 이게 자원 순환 또 절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담벼락 가더닝을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이게 언덕이 많고 또 학교들이 대부분 하다 보면 절개해서 학교를 많이 만들고 해서 담벼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담벼락에 미세먼지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밤에 이거를 전부 다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간에도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걷는 사람들도 걸어보면 주변에 전부 옆에 담벼락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온도에 민감해지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는 정원학교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정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담벼락을 우리 식물로 가드닝을 해서 미세먼지도 흡수하게 하고 온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설 계획입니다. 보다 더 좀 세밀한 계획을 좀 촘촘하게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제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직원들이 많이 가는 가게를 좀 한번 알아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공무원 세계에서 먼저 설문 수준을 보여주죠. 그래서 턱들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그리고 가용식 세척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을 신청하셔서 종합 설명하고 우리에서도 회장님이랑 함께 이걸 다시 보고 싶은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분해 현금값은 가격이 5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나는 공부는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 된다고 하니까 담당 호텔에서 한번 공부를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신청으로 예에 대해서도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필요 없으시죠? 다른 의원 질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 1, 2, 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질문을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6.1 지방선거에 어려운 난관을 뚫고 당선되어 입성하신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42만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 수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대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동 주민의 수건 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대 제248회 임시회 시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5분 자유 발언도
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 대구시 동구 중동이었다가 1980년 4월 1일 대구시 수성구 중동으로 명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156-7번지 골드클래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굴된 유적을 보면 이 지역이 과거 청동기 시대 때부터 집터와 무덤군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터를 잡고 살아왔던 생활 공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동편은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중상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수성로를 따라 대형 병원, 상업시설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신천가즈판 서편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는 신흥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관공서와 금융기관, 학교 등이 위치하여 앞으로 우리 수성구를 이끌어갈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동은 효성 헬린턴 745세대, 수성 골드클래스 588세대는 이미 입주를 시작하였고 2023년도에 입주할 수성 대시안 리버뷰 278세대, 수성 뷰엘 리버파크 266세대, 또 수성 프레지오 리버센터 714세대, 그리고 수성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 156세대 등 6곳 2747세대, 즉 한 세대당 3명이 거주한다면 8241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중동 행정복지센터는 1994년 3월에 준공하여 연면적 798제곱미터의 지상 2층의 건축물로서 1층은 행정복지센터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 동대로 지하 1층은 미화원 휴게소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6년 수성구 중기장기 지방재정계획서 66쪽을 보면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 운정 지원에 따르면 22년 올해는 범어사동, 황금 2동, 두산동, 23년도에는 만천 2동, 파동, 24년 이후 만천 3동 행정복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인데 중동 행정복지센터는 2026년까지 신축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중동 지역에 진행되는 수성구의 사업과 투입 예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를 보면 타 동네보다 중동이 가장 적은 2,400만 원, 21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5천만 원과 도로 긴급 보수 사업비 3천만 원으로 3년 동안 1억 원 정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도 주민들의 행복 증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은 지 28년 경과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공간의 협소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며 동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동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예산 배정, 공간의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중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실에는 곰팡이가 펴 쾌쾌한 냄새는 물론이고
지하실 내에는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는지 항상 실개천처럼 졸졸 흐르는 물을 맨홀을 받아 펌프기로 바깥으로 퍼 올려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야밤에 펌프기의 작동이 오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시면 아찔할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상황인데도 올해 지하실 환경 개선 공사비 1,500만 원과 자산 취득비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복되는 리모델링 공사와 보수 공사만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임시적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중동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수성구를 이끌어갈 중심지인 중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새로 신축할 경우 부지 선정해야 할 고민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매입 비용도 소요되지 않으며 건물 신축 공기도 단축되는 등 기존 건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현실적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으니 아파트 상가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상당 기간 아파트의 상가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중동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할 동안에 임시청사를 신축 아파트의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한다면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 문제도 해결될 것이므로 지금이 신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청사 내에 항상 물이 흘러 맨홀에 받아 펌프기로 퍼올리는 행정복지센터가 또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구심체가 되어야 할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중동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 23개 동 청사 중 직원들의 머리 위에 성면이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곳은 범어사동, 범물이동, 파동, 그리고 중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이미 신축 중이거나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면의 위험성은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무를 보러 오시는 주민들과 종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까지 이런 환경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중동의 주민과 직원들은 언제쯤 이 성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형평성 있는 행정과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기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교화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이 중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질문 이전에도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은
관심과 또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급한 대로 저희들이 범어사동, 만촌 이동, 한금리 이동, 파동, 두상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5개 행정복지센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자금 조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행정복지센터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또 예술적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어지면은 또 지역에서 각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 또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많이 받지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이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동의 경우에는 사실 위의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 면적이 한 큰데도 불구하고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건폐율을 다 차지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좁고 지하에 지하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문제를 이제 땜방지로 하느냐 아니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회계적 관점에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또 우리가 상가를 빌렸을 때 1년 정도는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현재 중기 재정 계획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앞당겨서 다른 데보다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중동의 경우는 사실 그 중동 상동이 우리 수성구의 기원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과거 신라 시대에 수창군의 침이도 발견이 되고 또 연지도 발견이 돼서 연지가 발견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침이도 발견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관공서나 큰 절이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게 대표적인 상징체로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연지도 아파트 입구에 연지를 그대로 옮겨서 거기서 그 크기로 시연하도록 해놨으니까 아마 중동이 어떤 그런 우리 구의 중심체로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늘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좀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아무튼 선생님 말씀처럼 남겨서 누가 9,000명이라는 인구가 지금 늘어나 있으니까 남겨서 신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은 필요 없죠? 예. 예.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조기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 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봉의 정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 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이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유출을 방지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 있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차별화된 유일성 확보 관련 중요사업 과정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망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망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의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약 12.7% 증가한 8,879억 5,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각종 보조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구정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9대 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